그래도 진짜 빵이 좋긴 하네요. 2.2. 안녕하세요, 푸드박스입니다. 오늘도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는데요. 이제 오랜만에 이 노량진에 흑점줄 전갱이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심화지가 홀철에 안 나오는데 이제 또 나오네요. 심화지가. 심화지 같은 경우에는 키로에 38,000원. 근데 사이즈가 2kg 400, 500 막 그래요. 저기 엄청 좋아요. 사이즈가 2.4에서 2.5. 뭐 2kg 정도 다 넘는 걸로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. 빵이 심하지. 와, 그래도 진짜 빵이 좋긴 하네요. 2.2kg. 네. 이거 손질 어떻게 해드릴까요? 그러니까 피만 빼주시면 돼요. 뭐 그건 그냥 피만 빼면 되죠? 네. 난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개인적으로. 제일 맛있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흑점줄 전갱이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정말 맛이 좋은 고급 생선으로 좀 유명한데 가격도 고급 어종답게 좀 높은 편입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바로 여름 생선이라는 거예요. 근데 겨울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흑점줄 전갱이는 겨울에 어떤지가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철인 여름과 또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 뼈 있는 부분은 좀 부드러운 편이라서 억센 거 없이 그냥 아주 잘 잘립니다. 네, 근데 이 흑점줄 전갱이 이제 얼굴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웃는 얼굴이거든요. 한번 보세요. 네, 좀 미소 짓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죠. 네, 그리고 이제 흑점줄 전갱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을 이렇게 열었을 때 좀 동그랗게 내장이 나오는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보는데 확실히 양식 어종은 이게 평타 이상을 좀 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겨울인데도 이렇게 좀 지방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여름하고는 좀 차이가 살짝 나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신장 제거인데 특히 이제 숙성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잘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물로 씻어 가지고 올게요. 그리고 이제 그 흑점줄 전갱에는 이제 작은 그런 비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벗겨 주시면은 되고요. 이제 그리고 꼬리 끝 부분에 방패 비늘, 굉장히 단단한 비늘이 있어요. 이제 한 8시간 정도 이제 첫날 이제 반마리를 먹을 건데 이제 숙성할 때는 요 수분 제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수분 제거 다 하고 랩핑을 했는데 요렇게 지난 다음에 보통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이 해동지가 다 젖어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더 교체 작업을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숙성할 때는 요 수분하고 좀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손질한 지 한 8시간 정도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확실히 여름보다는 이 빵이라고 하죠. 두께가 좀 약한 것 같아요. 여름에는 정말 이게 럭비옹 같이 생겼거든요. 그리고 이게 뒤뚱뒤뚱 거려요. 근데 그거보다는 좀 살이 살짝 빠진 느낌,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제 한번 포를 떠가지고 이제 어떤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포 뜨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뼈가 이게 뭐 억세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모양 자체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뭐 살이 갈라진다던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없는 그런 물고기거든요. 네, 이렇게 해서 잘라서 봤는데 네, 기름이 좀 반질반질하죠. 제가 요거 이제 나머지 반마리 있죠. 요거는 제가 한 40시간 이상 정도 숙성을 해서 초밥으로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요거는 다시 냉장고로 집어넣고요. 이 흑점줄 전갱이 이제 손질할 때 이제 보면은 이 갈비뼈 있잖아요. 갈비뼈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좀 길쭉하면서 안으로 굉장히 동그랗게 깊거든요.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이제 뭐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좀 짧은 쪽
예, 안쪽이죠. 지금 이쪽 부분, 이제 안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길을 내서 이렇게 좀 잘라주고, 그 다음에 이제 길쭉하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 칼날, 이 뼈에 칼날을 뼈에 딱 밀착시켜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뼈를 느끼면서 그냥 쓱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제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느낌이에요. 네, 물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뼈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방패비늘, 지금 끝부분은 안 잘리잖아요. 그래서 방패비늘을 항상 제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억지로 자르면 자를 수는 있기는 해요. 그리고 가운데 뼈, 이 부분은 사실 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살이 있어서 요거는 구이용으로 꼭 소금 뿌려가지고 드셔보세요. 맛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껍질 벗기기, 이제 탈피 작업을 할 건데, 저는 이제 뭐 전갱이라던가 이제 고등어 종류는 대부분 이제 사실 손으로 좀 많이 벗기는 편이에요. 근데 이렇게 이제 손으로 제거하는데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. 네, 쉽지는 않는데 이제 이렇게 색깔이 좀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껍질을 잘 벗기면. 아니면은 이렇게 칼등으로 밀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,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탈피하듯이 칼날을 사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하는데, 뱃살 쪽 특히 요거 잘 찢어지거든요. 그래서 살살 달래가면서 요거를 이제 잡아 당겨 주셔야지 돼요. 그래서 사실 좀 고난이도 해요. 좀 인내심이 필요한데 이게 밑에 좀 찢어졌죠. 네, 이러면 정말 짜증 나거든요.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이 나왔습니다. 등 쪽은 이렇게 그냥 쓱 잡아 당겨 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가상자리가 좀 이렇게 잘 찢어지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고요. 이제 등 쪽은 이렇게 칼집을 좀 내줬고요. 배 쪽은 이제 완전히 뱃살하고 뱃살 바로 윗부분, 이 부분이 아주 맛있죠. 남겨놨고, 이 뱃살은 좀 단단한 편이에요. 그래서 꼭 칼집 꼭 넣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단단하다 못해 거의 딱딱하다라고 느껴질까요?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요거 이제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모양을 좀 내줬고요. 예상보다는 살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여름에 먹던 그 흑점줄 전갱이하고는 살짝 좀 다른 느낌이 나는데, 지금 8시간 숙성을 했는데도 살이 굉장히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 등살뿐만 아니라 이제 뱃살 쪽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. 그러니까 이제 썰어보면서 그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름보다는 확실히 좀 지방이 조금 덜하다. 좀 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근데 그래도 이제 먹어보면은 일단은 흑점줄 전갱의 그 특징적인 게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 식감이에요. 식감이 쫄깃거리진 않습니다. 그 대신에 느낌이요, 서걱서걱거린다고 말을 해야 돼요.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고, 확실히 지방은 여름보다는 좀 덜합니다.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느끼한 거 많이 싫어하시는 분, 대방어 같은 거 저 그렇게 많이 못 먹거든요. 근데 그런 분한테는 조금 더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.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기름지거든요. 이제 뱃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칼집을 잘 넣었잖아요. 그 식감이 좀 단단한 편이에요. 그 대신 이제 씹으면은 이 입안에서 그 지방이 팡팡팡 터져요. 네,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상중하 맛을 좀 따지면은 굉장히 상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름에 상당히 좋지만 겨울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그 대신 이제 여름에 먹었던 그런 지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,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좀 밸런스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 너무 질리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초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제가 40시간 일부러 더 숙성을 한 거는, 이제 흑점줄 전갱이가 가끔은 제가 여름에 먹었을 때 이 과숙성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루나 하루 이틀 정도 됐을 때 너무 이제 지방이 좀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를 느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여름하고 좀 달라요. 생각보다 지금 한 40시간이 지났는데도 좀 단단한 그런 느낌입니다. 초밥은 제가 잘 못 지어요. 그래서 예. 그래서 하여튼 요새 이렇게 여러 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.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. 그럴 경우 이제 그 랩 가지고서 하는 그 랩핑 초밥이 있어요. 뭐 요새는 뭐 틀을 갖고도 만들기도 하고요. 근데 랩핑이 좀 집에서 쉽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, 그다음에 와사비 같은 거 발라주시고, 이제 밥 위에 올려놓으시고,
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 네타 같은 거 이제 이제 그것들이 모양이 안 나오는 것들이 이제 네모나게 나오거나 이제 끝 부분에 가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해서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요 방법 쉬우니까 요것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좀 예뻐요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초밥들로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. 이제 기본적으로 이 흑점조 전갱이가 워낙 맛있는 그런 생선이잖아요. 초밥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. 그런데 이제 여름하고는 다르게 좀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식감을 또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겨울 흑점조 전갱이란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여름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살이 좀 단단하고 지방이 좀 적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흑점조 전갱이는요 워낙 맛이 좋은 그런 생선입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